이 재성이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편이 탄생한 이래 대한민국의 어떤 건강한 언론으로서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종편은 꼬봉? 사회의 흉기. 꼬봉? 그 종편 4개 허가 받은 것 중에 그나마 JTBC는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조국 장관 같은 사태에서 조금 뭔가 방향성이 잘못됐을 뿐이지. 근데 MBN은 또 뭐 무색무취한 쪽이어서 그냥 그렇다 치고 채널 A와 TV조선은 지금 조건부 유예를 했다가 재승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금 4월달 내에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터졌어. 채널 A 재승인 되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게 어디 쪽이 아니 큰일 그러니까 난다? 방통위가 큰일 나는 건가요? 우리가 큰일 나는 건가요? 방통위가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쟤네들은 우리를 결국은 못 없애는구나.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오만 방지하게 더 보도가 엇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종편 안 보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지만 종편에서 TV조선이나 채널A가 하는 뉴스 수준은 웬만한 유튜버들보다 더 악랄해요. 보도본부를 없애고 선거 때는 더 그래. 그러니까 보도본부를 없애고 그냥 예능으로 가면은 뭐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종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냥 깎아 내리는 거. 종편 뉴스를 하루에 30분만 해라. 그러니까 그 케이블 채널로 그냥 격화시키면 네, 가능한데 그쵸. 지금 문제는 종합 편성 채널로 그 지위를 유지시키느냐 마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종합 편성 채널이라는 것 자체가 보도부터 예능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돈이 안 들고 자극적인 컨텐츠만 찾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토크쇼 중심으로 앉아서 사람들 나와서 이제 그 입만 열면 되는 그런 컨텐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런 걸 원래 그 방송사의 사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더 입맛에 맞게 꾸미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 대선 때요. 채널 A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한시적으로 이제 무슨 정치 토론 같은 거 나올 생각 없냐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그냥 웃으면서 닥치세요.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의 그런 재료로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까워요. 어차피 거기 고정으로 가는 것도 아니었고 한시적으로 나가는 거였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생방에서 다 써놓고 나왔어야 되는데 편집도 못할 거예요. 그런 측면이 좀 있더라고. 아니 생방이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자 어쨌건 채널A 종편 재승인은 거부해야 된다. 기회는 찬스다. 물론 이건 계속해서 언론 탄압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겠지만 드러났잖아요. 언론사가 정확히 정반대 진짜 언론사라면 검찰이 그런 작업을 할 때 이런 작업을 했다고 폭로하는 것이 언론사여야 되는데 검찰에 붙어가지고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고 민주당이 선거에 지게 만들고 문 대통령을 막 나쁜 이미지를 씌워야 되고 친문들을 뭐 이런 방식의 동원됐다는 것 채널A의 이동재뿐만 아니라 나름 어느 데스크 선까지는 이 사건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채널A가 지금 당장이라도 그나마 할 수 있는 조치는요. 이동재를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피해보다 회사를 고소해야죠.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널A도 그렇고 이동재를 일단 수사 의뢰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동재가 단독 범행이었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양쪽 다 검찰이나 채널A나 이 사람들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저도 그 채널A에서 예전에 연락 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 연락 왔냐면 예전에 유시민 이사장께서 해외 여행 갔다 온 적이 있었죠. 갔다 오셔가지고 대구에서 강연을 처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운 좋게 제가 단독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 날 방영을 했는데 채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화면을 쓰면 어떻겠냐고.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채널 A에서 연락이 절대 안 된다고 저도 했습니다. 채널 A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푸나님 연락처 하냐고. 잠깐 가만 있어봐봐.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최근에 묻혔는데 경향신문 유모 기자 알죠? 그렇죠. 유익원. 예. 얘가 대구지검 진해용 부부장 검사한테 협박했다는 것도 최근에 SNS에서 예.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검찰청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한 기자님, 얘가 이제 유익원이죠. 난데없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지금 대검찰청에서 감찰 중이니까 알아서 처신하라라는 이야기로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거야. 아예
검찰의 끈앞풀이 돼가지고 기자라는 놈들이 완장 차고 다니면서 지들이 검찰 권력인 양에 행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찰 정보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수사 정보를 그냥 어디 흘려받고 어디에서 화장실에서 이제 오줌 싸는 척하면서 이야기 섞고 해가지고 그거를 지 머릿속에서 부풀려가지고 기사로 쓰고 하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보통 이렇게 사법기관에서 감찰이라는 건 본인이 모릅니다. 감찰을 받는 그 당사자는 모른다고. 감찰 대상이 골라지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서나 제보나 어떤 신고를 통해서 감찰반에서 쭉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뭔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굉장히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감찰인데 본인도 모르는 감찰 정보를 그 조직 밖에 있는 기자가 알고 어떻게 이야기를 물어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한 몸인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의 어떤 범위에서 콩짝이 잘 맞는가 보다 검사장급 어떤 되는 그런 인사들하고 기자들이 콩짝이 잘 맞는가 보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수사관급인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검사죠, 검사. 검사 자기죠, 자기가 말하는 이게 거죠.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라는 기관의 일방적 주장을 이렇게 기사로 써서 보도하는 나라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가 뭐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CSI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CSI라는 드라마를 보면 알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라든지 이런 관계를 열심히 기자가 캐서 보도를 하는 장면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걸 검사나 경찰이 밖에다 흘린다 그런 장면 보신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음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을 기사화하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오제이 심슨이 와이프를 죽였을 때 오제이 심슨 수사 상황이 기사화가 된 게 있는지 제가 찾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무슨 증거가 나오고 그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했다. 오히려 이런 부분, 양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사가 나오는 거지. 아니 도대체 이럴 거면 언론이 도대체 왜 있어요? 그냥 기관지 하나 운영하고 말지.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언론 스스로가 언론이 아님을 계속 징빙하고 있는 거고요. 그나마 MBC가 그 구렁텅이 빠져나와가지고 그걸 저쪽에서는 뭐 편파 방송이나 진영 방송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PD 수첩 광우병 이런 보도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저쪽 사람들 지금도 좌파들의 선동이라고 해요. 그런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서 끓여져 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세대가 한 텀 죽고 또 십수년 수십 년 지나고 난 뒤에는 PD 수첩은 역사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내가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새날의 탄생의 요인이기도 해요. 방송사에서 언론인이라고 불리는 놈들이 검은 세안 타고 좋은 옷 입고 나는 아나운서 입네, PD 입네, 기자 입네 하면서 목에 힘주고 그게 권력이 되는 것들은 언론이 아닙니다. 새날이 만들어진 그 가장 목표가 뭐예요? 그게 일반인도 방송을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방송이다. 이 개념으로 몰고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 왔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기자라고 하는 이 특권층이 갖는 우리 때만 해도 기자 멋있었거든요. 실제로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실제 그 시절,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멋있는 기자들, 저널리즘 충실한 분들이 옛날엔 조선일보도 있었고 동아일보도 있었다고. 지금 경향신문의 유희곤 같은 놈들은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진중권이나 유희곤이나 이동재나 뭐가 달라요? 소속된 곳이 다를 뿐이지. 문제는요, 이런 거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의 가치관의 문제일 수 있는데 진중권 같은 자들은 그 가치관의 문제를 다른 쪽으로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찰이 갖고 있는 적폐성을 한마디 욕 못하는 자가 사사건건이 나와가지고 주둥아리 막 털어대는 걸 보면은 그것은 지식인도 아까 말한 유희곤 같은 애들은 언론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잖아. 검찰 권력의 폐해가 훨씬 더 크지. 설사 조국 장관의 죄가 훨씬 더 그 뛰어난 거라고 해도 조국 장관이 권력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아니지만 그리고 법정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진중권이 사람이고 유희곤이 사람이라면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죠. 아 그때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재판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어도 내가 한 말이 맞음을 증빙하려고 드는 이 양아치들 세계는 나는 없어진 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진중권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마. 진씨들 정말 잠깐만. 진지한 건 진지하게 끝내주면 안 되니? 안 돼요. 왜 이렇게 웃음으로 끝내면 사람들이 내가 말해. 너무 진지하게 말을 해서 분위기 어색하니까 웃음으로 털려고 하는데 여자들은 그런 거 싫어해. 좋아하던데요. 거기 재밌는 아니야. 금융시사를 앞에를 진지한 아니 그러니까 진지하고 재밌는 재밌고 진지한 내 말 들어봐봐. 굉장히 진지하게 여성에게 호감을 표현을 했어. 근데 바로 돌아서 깝죽거리면서 장난이지로 가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가냐? 방송을 떠몰라 이것들. 너 고소.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여기까지.